안녕하세요. 전주 만선동에서 오퍼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오명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부동산 규제와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부동산 규제와 매수세를 억제하는 정책까지 한꺼번에 시행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여러 규제 정책들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매수를 미루게 되면 결국 기존에 살던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갱신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다주택자들 규제와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데 매매 시장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요까지 임대차 시장에 계속 남게 되면 신규로 들어가야 하는 전월세 부족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실거주자가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 주택을 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인들의 이동이 반복되면 전세와 월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내 집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 일부 임차인들은 이 정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그렇지 않아도 매년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매수세까지 유입되면 매매 가격 또한 다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을 막고 거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제에 앞서 국민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대안을 미리 또는 함께 마련해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부는 지난 5월 20일 비교적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 공급을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5월 26일에는 공공 매입 임대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 건설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와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늘리겠다는 점은 지금처럼 전월세가 없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상담과 거래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편, 보안, 관리, 학군, 커뮤니티 시설, 황금성, 주거 환경의 쾌적성 한마디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어떤 거주 형태를 원하는지 살펴봐야 하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통계상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 있겠죠. 또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상승하면 민간 건설 사업자들은 신규 주택을 추진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임대주택 시장 비율은 공공임대가 20% 정도 조금 넘게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임대 등록을 포함한 민간임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주택을 짓거나 임대로 공급하는 게 사라지면 누가 부족한 물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 건물 짓지 않은 돈이 시장이 잘 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주택이 늘어나면 현재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공공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고 민간은 수요에 맞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의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줄면 몇 년 뒤에는 다시 매매 가격 상승과 임대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럼 결국엔 또다시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국민들입니다. 과거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가정주부가 돈이 모자랄 때 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정부도 가정주부처럼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요. 국가재정 역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풀고 지출해야 하지만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빈부격차와 자산 양극화 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민 계층의 삶의 질입니다. 빈부격차의 양극화에만 치중하다 보면 실상 인플레로 인하여 피해보는 서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됩니다. 7월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소득과 자산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상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무주택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임대차 시장 상승, 신규주택 공급 감소,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직접 보여드리며 상담과 중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